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7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70일이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부정적 프로그램 극복하기 182페이지 아홉 번째 줄. 작은 단락 나갔죠? 아홉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과 화학물, 주위 환경 속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워하는 부정적 프로그래밍의 유해한 영향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지도에서 두려움은 일상적인 삶이 무섭다는 신념과 불안으로 인한 위축에 부합하는 에너지 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지도에서 우리가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일상적인 삶이 그냥 무섭다는 신념과 불안. 그러니까 내가 근데 무서워하는지 모르는 거죠.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불안한 그런 신념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신념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그 에너지 장이 10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큰 공포증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한 거, 불안해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병도 생기잖아요. 그죠? 이름이 붙어요. 병원에 가면서 이제 정신과 가면은 그 이름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큰 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작아지게 된다.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강할수록 작아지는 거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된다. 매일매일이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지 뭐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한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려움에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위축돼서 그렇게 또 나오고 그게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달아나는 단계에 굴복하여 자기 마음의 희생양이 된다. 이 마음의 에고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달아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달아나면 되죠. 근데 달아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 이 에너지 장에서는 또 위축됐다가 응집됐다가 또 계속 이게 깨달아서 여기서 에너지가 풀려질 때까지 풀려질 때까지 계속 그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지구상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갈색 종이 봉투에 가지고 다닌다. 어, 연회에 가면 그가 독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가득 찬 음식을 모두, 모두 이가 먹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다. 이들은 완두콩, 과일, 상추에 있는 농약과 스테이크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 스테이크. 나는 그 약품 이름인 줄 알고 스테이크로 스스로 죽이고 있어. 그걸 먹으면서 내가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죽이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갈색 종이 봉투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다. 갈색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그는 다른 갈색 종이 봉투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탁 뒤쪽 구석에 앉는다. 이것은 어떤 성대한 연애의 실제 장면이었었대요. 어떤 분의. 그는 단식을 많이 한다. 달리기를 많이 하고 건강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당연하게도 그는 지금 죽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음, 매일 달리기를 하며 그렇게 건강하려 애썼는데 어째서 죽었을까? 자신을 올가매기 시작한 편집증적 세계관을 가진 거품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올가매어 가지고 편집증적인, 그러니까 갈색 봉투 안에다 내가 먹을 것을 따로 이제 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는 신뢰하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신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카펫조차도 누릴 수 없었는데, 아마도 카펫이 독성, 오프가스와 그를 숨막히게 하는 섬유 입자 같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내뿜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암이 생기게 하는 페인트나 절연 자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혹은 담배의 연기 입자와 같은 것들도 그의 삶을 점점 더 작아지게 했다.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세상에서 비롯된 인과라는 환상에 우리 존재의 힘을 점차 넘겨주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점차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 뒤집힌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거짓을 믿음으로써 점점 더 취약해져 희생자가 된다. 그러다 결국 거품 인간이라는 완전한 편집증을 갖기에 이른다. 이들은 환경 알레르기가 있어 오직 경제 공기가 들어있는 보호 거품 안에서만 살 수 있고 갈색 종이 봉투에 담은 날 음식만 먹는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꽃가루, 돼지 풀, 말비듬, 강아지와 고양이 털, 먼지, 깃털, 양모, 초콜릿, 치즈, 견과류로 시작되었다. 모두 알레르기를 초래한다고 믿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초래한다고 믿어지는 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건 그대로 일어나요. 그쵸? 똑같이 저는 고양이 털 때문에 알레르기 일어나진 않는데 고양이가 까만 그 바지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털 묻은 거 보고 기겁을 하고 그때부터 고양이 털이 막 있는 거 보고 기겁을 하고 싫은 거야. 청소하기도 바쁜데 막 어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알레르기가 이제 어떤 복숭아 털? 뭐 이런 복숭아만 봐도 막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이는 설탕이 금지되었고 고혈당 때문에 설탕이 금지되었고 거기다 식품 첨가물, 암, 그다음에 달걀과 달걀과 유제품은 콜레스테롤을 이제 생기게 한다는 것, 내장육, 통풍이 금지되었다. 내장육은 통풍에 걸리고 다음으로 유해한 목록에는 식용색소, 시카린, 카페인, 색소, 알루미늄, 합성 섬유, 소음, 형광등, 방충 스프레이, 탈취제, 고온에서 요리된 음식, 물속 미네랄, 물속 염소, 니코틴, 담배 연기,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배기가스, 양이온, 낮은 수치의 진동, 산성 음식, 농약, 씨가 있는 음식이 추가되었다. 세상이 너무 작게 오그라들어서 먹거나 입기에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숨쉴 공기도 없었다. 몸에는 이를 증명하는 온갖 알레르기나 반응, 질병들이 있었다.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는 것은 과거의 낙이 되고 말았는데 당연히 철저하게 씻은 그 상추를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메뉴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당 식기를 집을 때는 흰 장갑 착용이 필수였다. 식당 식기를 집는데 신장갑을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요? 밥은 어떻게 해? 밥도 따로 내가 들고 다니는 거에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편집증적인 아주 심각한 경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핵심 진실을 배우면서 전체 패턴이 풀렸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신념을 포함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무의식적인 신념들이 있어요. 내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라는 것도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오빠를 좋아하면 안 되고 엄마가 동생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또 버려질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까 봐 오빠도 좋아하면 안 되고 오빠 좋아하면 나를 버리는 줄 착각하고 동생을 좋아하면 동생을 더 챙기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착각하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무의식적인 어떤 습관 자체가 엄마, 오빠가 이랬어. 동생이 이랬어. 이러고 일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를 야단쳐줬으면 좋겠고, 예, 뭔가 그랬으면 하는 그 일러주려고 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 이제 그 얘랑 친하면 안 돼. 쟤랑 얘랑 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것까지 그 핵심적인 진실을 배우는 건 전체 패턴이 풀리는 것, 무의식적인 신념까지 포함해서 마음에 품는 것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버려질까 봐 까봐예요. 버려질까 봐지 버려졌다도 아니에요. 그쵸? 버려질까 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버려진 것도 아니고 버려질까봐 50년 넘게 산 거예요. 버려질까봐 55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버려질까봐 혹시나 혹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칼날을 탁 세우고 거기 딱 걸어가다가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질까봐 거기에서 칼날을 서듯이 하면서 그렇게 55년을 산 거예요. 버려질까봐 버려지지도 않았어요. 버려지지도 않았고 버려질까봐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그 밑에 더 깊은 곳에서의 또 어떤 환상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환상이구나.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일날 선생님이 14년 동안 강의하시면 제가 13년을 들었지만 이렇게 이 강의를 또 세 번씩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데 참 이제 그 에고는 바뀌기 싫어해요. 에고는 진짜 바뀌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나 바뀐다. 바뀌어야 되겠다. 나 바뀌어야 되겠다. 진짜 바뀌어야 되겠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바뀌려면 내려놓자. 그래, 내려놓자.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나는 결정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나는 받아들여서 재맥락할 거야. 그 결정을 자꾸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결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내가 50년 동안 버려지는 줄 알고 살았잖아. 선생님도 버려졌나요? 안 버려졌거든요, 선생님도. 안 버려지셨잖아요. 한 번도. 대련님 하면서 그 집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크셨다는데도 알코올 중독이 의처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버려질 것 같은 그 환상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그걸 붙들고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버려질까 봐, 아, 나는 사랑받고 자랐어. 라고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하면서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만 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버려질까봐 버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요 칼날 탁 써가지고 버려질까봐 막 하니까 혼자 버려지지도 않는데 혼자서 에너지가 있잖아요. 버려질까 버려지지 않으려고 평생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면서 제 맥락을 조금씩 하면서 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같이 탁 내려놓지 않고 탁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깊이 진심껏 탁 다 내려놔야지. 그래, 내려놔야지. 계속 다지는 것 같아요. 계속 내려놔야지. 놓아버려야지. 놓아버려야지. 계속. 그래서, 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버려질까 봐 하는 나는 버려지면 버려지려고 했던 아이야. 그래서 버려지지 않으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방어하려고 하니 공격을 하는 거죠. 세상에 저는 이 정글에 나가면 고양이들, 길고양이들하고 집고양이하고 틀리잖아요. 길고양이들 이렇게 나가면 되게 많거든요. 길고양이도 딱 보면 탁 눈이 있잖아요. 더 탁 뭔가를 있잖아요. 집에 있는 고양이도 그런데 강아지보다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탁 날카롭게 서 있는데 밖에 있으면 뭔가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방어하려고 하는 그 느낌. 이게 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방어하다가 뭔가 이게 바람이 휙 불면 그쪽에 그냥 완전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태어났다. 사랑받았다. 사랑받았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인지. 나는 엄마가 저 멀리 진짜 아기를 낳았는데 밀어놨을까? 밀어놓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기대되고 막 이러는데 밀어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또 있고. 그쵸? 동생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엄마도 힘들고 그 아기 옆에 놓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 어린 아이가 어리숙한 그 애고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마음에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류가 정말 많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오류라서 환상이라고 하시나요? 오류라서 환상이라고도 하실 거고 또 뭐 깊은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오류잖아요. 그렇죠? 오류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다 똑같이. 그러면서 역할만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범인은 누구야?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밖에 보는 것이다. 라고 어제도 계속 투사하지 마세요. 투사하지 마세요. 투사도 사치입니다. 지금 투사도 사치다. 투사도 사치인 거죠. 투사하는 거는 내 마음을 밖에서 보면서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나랑 싸우고 있는 거죠. 안 좋은 나를 보고 나랑 싸우고 있는 것을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범인은 마음이다. 누구요? 밖이 아니라 나다. 밖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밖이 아니다, 밖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프로그래밍과 무섭게 하는 조건화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프로그래밍과 이미 버려질 것 같은 잘못 착각한 믿음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벌써 58년 동안 생긴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게 내가 떨어질까 봐 해서 방어하면서 공격하고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에 프로그래밍이 된 것에 무섭게 하는 조건화가 마음속에 있었고 무섭게 조건화가 되어 있는 마음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냥 마음에 복종하는 거죠. 몸은 그냥 마음이 모든 세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범인은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의식의 법칙이 급증하던 편집증을 역전시켰다. 편집증이 완전 의식의 법칙이 그냥 급증했던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게 더 강화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역전시켰는데 각각의 내적 신념을 살펴보고 놓아버리면서 내적인 신념이 있는 거야. 각각 내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 어릴 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있죠. 3살 이전에 신념이라고 선생님은 찾아서 재맥락을 하시고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근원에 있는 어떤 그 믿음, 근원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면서 깨달음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그 믿음, 근원적인 사건으로 생긴 경험과 믿음, 신념으로 생겨서 그 위로 이제 느낌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투사만 걷어들여도 540의 조건 없는 사람 수용이 되거든요. 투사를 걷어들이면 제대로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이지 않을 때는요. 억울하고요. 화딱질 나고요. 복수하고 싶고요. 한 대 팍 그냥 막 복수하고 싶고요. 난장판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애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안에서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투사를 진짜 제대로 걷어들이는 거? 투사가 완전히 걷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350에서 350에 수용이 되면 사랑이 들어와서 500대로 넘어서 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540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그것이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 신념, 내 마음에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밖에서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이고 막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가 꿈틀거려요. 얘 마음 안에서 내가 나를 딱 보는데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에너지를 보면서 내가 그 에너지를 보고 내가 아우 자존심 상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꿈틀거리는 이 에고가 또 있죠. 그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오랫동안 습이되어 있는 마음조차도 내가 보면서 내가 얘를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직시하고 있어야 되죠. 저게 보이는 환상에서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그 에너지, 저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에너지에서 내 에너지에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내적 신념을 살펴보고 내적인 걸 살펴보고 놓아버리면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거잖아요. 선생님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는 것도 이게 핵심적인 건데 신념을 내면에서 보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이해를 하고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어제도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놓아버린 거는 또 억울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하고 놓아버리는 거. 이해를 하고 자꾸 놓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자꾸 놓아버리려고 그래요. 놓아버려야죠. 놓아버리겠습니다. 놓아버린다. 그쵸?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결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잠이 오고요. 하기 싫고요. 놓아버리기 하고 느낌을 느껴라 하시는데 느끼는데 그냥 목만 답답하고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하는 거. 내가 게을러서 일어나기 싫어. 그러면은 게으른 게 아니라 왜 일어나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를 찾고 왜 자꾸 늦게 일어나려고 하는 건지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나? 무기력한가?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건가? 왜 그런 건가? 이런 걸 찾아 들어가. 그럼 언제 그랬을까? 이런 거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원인을 찾으면 그게 있어요. 왜 그랬는 건지. 그러고 나서는 결정하는 거. 나는 눈 딱 뜨면 몇 시에 일어난다. 결정하면 또 일어나지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정하면 일어나지고 결정은 눈 딱 뜨자마자 하나 둘 셋 하면 빨딱 일어난다. 그래야지 자꾸 누워가지고 카톡 보고 카톡을 제일 많이 늦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카톡부터 봐요. 휴대폰 카톡 늦게 보는 거. 이유가 있으면 바로 일어나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 출근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바로 일어나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해가지고. 나는 내일 출근을 사장님들이 휴가 가셨는데도 새벽같이 휴가 가서도 회의를 하시나 봐요. 새벽 휴가를 가도 대기업의 사장님들은 그 휴가를 가셔도 이렇게 하신대요. 그 사진도 일찍 올라왔길래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내일 출근해야 돼. 뭐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돼 있죠. 출근해야 되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씻고 그래야 몇 시에 집에서 출근해야 갈 수 있어가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뭔가 어, 결정하고 놓아버리겠다라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 끊임없이 결정하는. 결정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제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놓아버려야 돼. 한번 선생님 같이 탁 다 놓은 게 아니라서 계속 놓아버려요. 계속 놓아야 되겠다. 그냥, 그래. 자존심도 놓고, 자부심도 놓고, 남편도 놓고, 놓자. 공부하는 데 집중하자. 사업도 놓자. 사업을, 그냥 욕망을 놓자는 거죠. 놓자.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정적인 신체 반응, 모든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데 신체적으로 몸으로도 바로 반응이 오고, 그다음에 질병, 증상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질병까지 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더 내면에 부정적으로 그냥 몸을 학대하고 막 그런 것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그 질병에서 증상에서 사라지는 것, 순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 그러니까 모든 돈, 성공, 뭐 모든 것들도 안 좋게 했었던 걸 그냥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하는 척만 하고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는 여태까지 이제 에고가 즐길 대로 다 즐겼고, 결정해서 뒤집어 엎는 것밖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했던 것은 덩쿨 나뭇잎이 아니라 덩쿨 윤나무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라는 마음의 신념, 그 믿고 있는 거, 그 마음의 신념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놓아버리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저도 안다고 하지만 프로그래밍대로 살고 있는 거죠. 안다고 하지만 프로그래밍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에서 에고의 프로그래밍이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제가 요번에 이렇게 탁 놓아버리면 해보려고 하니까 싹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요. 야, 나는 하루 막 약속 다 취소하고 탁 놓아버리면 해야지. 30분, 40분 하고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지 하면서 그냥 계속 자버려요. 안 해요. 하기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 미세하게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기 싫어서 이렇게 삐직삐직 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탁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마음조차도 나의 프로그램, 내가 프로그래밍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죠?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니까 이게 사라지고 통찰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짓에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된 것조차도 다 읽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념 발표하면서 맥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 에너지 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래서 뇌에서 기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프로그래밍을 놓아버리면서 부정적인 나의 프로그램을 놓아버리면서 몸의 반응도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아요. 몸에 대한 것도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먹는 거 하나하나 성공, 돈, 뭐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놓아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리면서 에고를 약하게 하고 참나가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의식 상승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